챕터 1. 개인 투자자의 성과가 지수 평균에 뒤처지는 이유와 마켓 타이밍의 한계. 개인 투자자의 성과가 주식시장 지수 평균에 뒤처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마켓 타이밍은 주식을 매수와 매도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예측하기 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려고 애쓰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지수인 KOSPI나 S&P 500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감정과 심리에 휘둘려 종종 하락세에서 손실을 입거나 반대로 상승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종종 거시 경제지표, 뉴스, 전문가의 조언 등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 정보들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적 편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주식이나 과거에 수익을 얻었던 종목에 의존해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는 종종 특히 하락기에서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투자는 전문가와의 정보 비대칭을 더욱 심화시키며 이는 개인 투자자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장기 투자에 대한 간과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듯 강세장은 결국 나타나며 모든 약세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에 일관되게 머무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에 10년 이상 투자했을 경우 94% 이상의 확률로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때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는 대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투자 접근 방식과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며 이는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시장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감정과 편향을 잘 다스리며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챕터 2. 마켓 타이밍의 불가능성과 일관된 투자 전략의 중요성. 마켓 타이밍의 불가능성과 일관된 투자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주요 주가 지수에 비해 성과가 지속적으로 뒤처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주로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1. 마켓 타이밍의 어려움. 마켓 타이밍이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에 매수하고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점에 매도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피선형적이며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경제지표, 금리 변동, 정치적 사건 등이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일관된 수익을 얻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주식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트렌드에 휘둘리게 하여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투자 전략의 필요성. 따라서 일관된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 투자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투자 공략이나 종목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전반적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조정 및 지속적인 평가 역시 필수적입니다.
투자한 자산의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 및 시장 동향에 맞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대비하기.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장이나 약세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 투자에 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세부적인 움직임에 얽매이지 않으며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변동성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자산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3. 조정장과 약세장 그리고 투자자의 전략. 주식시장에서 조정장과 약세장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의미와 저장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정장이란 증시가 10% 이상 하락한 상황을 지칭하며 평균적으로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이를 극복하고 회복세를 보입니다. 실제로 약 80%의 조정장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약세장은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상황을 말하며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도 경제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세장이 나타나면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잦은 감정적 판단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침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따라 주식을 현금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매도하게 되면 이후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약세장이나 조정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종종 후회로 이어지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마켓 타이밍을 시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이러한 변동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으며 현재가 그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장이나 약세장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기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더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시장의 변동성을 수용하며 그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접근할 때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챕터 4. 조정장 동안 장기 투자 전략의 중요성. 조정장 동안 장기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조정장은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상황으로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조정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시장이 다시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장에 직면했을 때 주식을 현금화하면 포트폴리오의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장이 일어나는 동안 주식 매도를 선택하면 향후 주가가 회복될 때 다시 좋은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매도라는 결정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특히 순간적인 시세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장기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정장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동안 그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튼튼한 회사의 주식,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는 건강한 기업들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조정장에서 믿을 건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실적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고 계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언제나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국 가치를 보장하며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정장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애정과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챕터 조정장과 약세장 속에서도 투자 지속의 중요성. 조정장과 약세장은 투자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장세는 불가피한 것이며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투자의 최적 시점이 항상 현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나 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세장 시각에서도 투자자들은 도망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장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장에서는 특정 종목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장이 발생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원칙을 명심하고 동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하락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투자 지속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시장 상황에서 성장 전망이 밝은 기업의 주식에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며 이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조정장과 약세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투자에 집중하고 시장이 변동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무르고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챕터 6. 자산 배분의 중요성과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자산 배분의 중요성과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은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큰 손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특히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의 경우에는 안정성을 중시하여 채권 비중을 60%로 하고 주식 비중을 40%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적절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젊고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이끌어오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경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지만 주식시장의 큰 하락폭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포함한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채권은 고정 수익을 제공하며 경제가 불황일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주식과의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장기 투자 시에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S&P 500과 같은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펀드는 여러 주식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시장 전체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ETF에 투자하면 여러 주식에 분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배분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변화하여 초기 비율과 달라지면 다시 원래 비율로 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투자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배분은 투자 성공의 중요한 지표이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이란 단순히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각 자산의 성격과 시장 변동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챕터 7.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단계별 전략 정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과정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정한 목표에 맞춰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이란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빠르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해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나이에 따라 자산의 비중을 조정할 것을 추천하며 예를 들어 60세라면 채권 60%, 주식 40%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국제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투자 기회를 활용하면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환 위험 또는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 다양한 지역의 자산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투자할 자산을 선정할 때 세금 효율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수익을 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ISA, IND, IVIDWAL 세이빙즈 어카운트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매년 재무 계획을 검토하고 시장 상황이나 개인의 재정 상태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개인의 재정 상태가 변동할 경우 자산군 간의 비율을 다시 조정해 적절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재정적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산에 휘둘림 없이 안정적인 재정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긴 여정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한다면 경제적 자유는 결국 당신의 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